오늘부터는 남한 안보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 미스언더스탠딩 또는 오인식, 미스퍼셉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남한의 안보 토론장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오해 또는 오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오해 또는 오인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스트러티직 플렉서빌러티입니다. 남한 안보 토론장에서 토론되어 온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 등에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에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을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미국의 자료나 미국 고위인사의 발언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미 전문가나 트럼프 측근들이 주한미군의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전략적 유연성의 보장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셈이지요. 인간이든 조직이든 유연성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미국 관리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은 어떤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한의 학자들이나 기자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달하여 오해를 누적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 8월 8일 브런슨, 제이비어 브런선, 한미연합사령관의 기자회견 시 어떤 한국 기자가 스트러티직 플렉서빌러티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런슨 사령관은 원론적으로 유연성은 필요하다면서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장비를 이스라엘로 이동한 사례를 들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국 사회의 논란 자체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학자들이나 언론은 이것을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미국의 의도적인 답변 회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대로의 증거만 추구하는 확증 편향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주한미군의 스트러티직 플렉서빌러티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적지 않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발표된 전략적 유용성에 관한 발언이나 보고서의 대부분은 한국의 정치인이나 한국 및 한국계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남한 일부 안보 관련 학자들이 지레짐작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에 의하여 그들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재반 발언이나 침묵을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미국의 암시나 침묵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오해 또는 오인식은 2000년대 초 미국의 아들 부시, 조어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자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전략적 유연성이란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부시 대통령이 범지구적 태세 검토, 글로벌 파스처 리뷰, GPR라는 명칭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적절한 규모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남한의 학자들은 그것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범지구적 태세 검토는 미 본토 주둔 미군의 숫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미군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미군 관리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해외 참전용 사회에서 7만 명 정도의 해외 파견 병력을 감축하여 본토 주둔 병력을 늘림으로써 미군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범지구적 태세 검토의 결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다른 지역 전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28,500명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주한미군 규모는 변하지 않았고 이라크 전쟁에 파견되었던 4,000명 정도의 주한미군도 이라크 전쟁 후 복귀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지속되어 남한에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가 있으면 이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의도로 해석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게 허락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미군은 필요시 그 규모를 언제든지 감소 및 증대시키거나 대만 등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동맹국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이 대만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전용을 검토한다는 것도 상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동맹이 아닌 대만의 사태를 한국보다 우선시한다는 인식도 문제가 있거니와 대만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은 해공군력 위주로 대응할 것이고 그 전력의 대부분은 본토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미국이 대만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오키나와 등의 주일미군이 가까우면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논의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헛개비를 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이 없자 남한의 언론은 다행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남한에 대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바가 없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인 비언급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들으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미국 정책 담당자나 학자가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최근 미국 정부나 학자들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까? 남한의 대미정책 분석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헛개비에 의하여 분석된다는 것이 황당하지만 사실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다양한 오해 또는 오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